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말을 맞아 타운 내 강철도 행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LAPD는 특히 올해에만 120여 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즉각 경찰서로 오거나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LA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크게 늘었습니다. 독감 환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도 늘고 있어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4,353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 10명, 입원 환자는 1,132명입니다. LA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4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뉴욕과 싱가포르입니다. 뉴욕주에서 아시안 여성을 100차례 이상 무참히 폭행했던 남성이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솔린 전미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0센트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4달러 901센트를 기록했고 LA 카운티는 오늘 4달러 972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 하원 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52살이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 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세대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이 강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수출이 2달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철도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도 내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교섭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 16강 진출 여부를 가를 내일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러나 김민재와 황희찬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28대 109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유타와의 경기에서 112대 125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개월 만에 1,300원대 밑으로 떨어져 1,29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 하시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다.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래도 또 즐거운 12월이기도 합니다. 12월의 첫째 날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정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 0.3%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의 3배 이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지표라고 언급한 이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의 상승폭은 지난 9월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수치는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올 1월 이후 최소폭인 7.7%로 줄어든 이후에 나와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왔던 연준으로서는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속도 조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런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치솟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제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7월에서 9월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10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무부가 10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 0.3%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월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9월보다 소폭 내려간 수치로 물가 상승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더욱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전을 보인다는 초기 신호를 보고 있다며 미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한다는 추가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CNN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만 6천 건이 줄어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천 건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만 7천 건 증가한 161만 건으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만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기간에는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렵기 때문인데 지난주가 바로 추수감사절 연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고용이 줄고 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식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오늘 발표된 실업률과는 상관없이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도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부분의 성장세가 제동에 걸리고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소식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1월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폭 23만여 개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조업, 전문 사무 서비스업, 금융업, 정보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레저, 접객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한 겁니다. 이는 10월 7.7% 임금 증가율보다는 약간 내려간 수치입니다. 기업들의 10월 구인 건수는 1,030만 건으로 전월보다 35만 3천 건이 감소했다고 노동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는 전월보다 3만 4천 명이 감소한 402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률은 2.6%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한정기간 맥도널드 일부 매장에서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으로 12월의 첫날 목요일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은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기온 60도 내외까지 떨어져서 최근 들어 가장 쌀쌀한 하루 되겠습니다. 또 남가주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덮여 체감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 일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금요일이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가 토요일 하루 잠시 멈추고 일요일은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5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9도, 44도, 해안 지역은 59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맥도널드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 한번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갑자기 4,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353명, 사망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입원 환자 수가 1,132명으로 지난주 800명대였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최근 독감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도 여기에 또 플러스돼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독감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도 있고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가지에 다 감염된 환자도 보고되는 등 추수감사절 연휴 후폭풍 거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보통 1, 2주가 지나야 추수감사절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추수감사절 여파는 확인되지도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더 우려스럽죠.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말 가족 모임이 많은 시즌인 만큼 각별히 개인 위생에 철저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했을 당시에 6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유행했던 올여름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입원율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년층의 입원율과 동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올여름까지도 우세종으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신생아와 노년층이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여름에는 이 두 그룹 간의 입원율 수치가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CD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코로나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행하면 코로나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 큰 타격을 받는 그룹군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역풍을 맞아서 고령층이 이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망자 절대수는 감소했지만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노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중 고령층은 90%나 됩니다. 코로나 첫 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3년째인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망자 비율은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10명 중 8명, 2021년 여름에는 10명 중 6명, 최근에는 10명 중 9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300명 이상 사망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이던 2021년 여름에 일일 사망자 수 2,000명보다는 물론 적지만 여전히 독감으로 사망하는 비율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타운에서 강절도 행각이 늘어나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타운 인근에서 롤렉스를 노린 강도와 총격 사건까지 이르는 등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 강절도 행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한인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말 연시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이때 귀금속으로 치장한 주민들은 강도범들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밤거리로 혼자 걷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어두운 시간에 주차를 할 때에는 멀리 주차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의 신호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기간 쇼핑 계획들을 노린 강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쇼핑한 물품들을 차 안에 놓아두게 되면 절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쇼핑한 물품들을 보이지 않게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APD 공보실의 매튜 크루즈 형사는 쇼핑객들이 소지한 귀중품을 비롯해 값비싼 선물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keep your phone handy. Be ready to call for help if you need it, and also have a flashlight available if it's something that you like to keep. 쇼핑객들은 구입한 선물을 오랫동안 들고 다니지 말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쇼핑을 할 때에는 가능한 밝은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위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살필 것, 그리고 휴대폰을 늘 소지해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ny gift you buy, whether it's expensive or not expensive, I would say keep it in a bag and keep it away from the public. Just keep it inconspicuous and just have it as generic and general as possible. 또한 혼자서 쇼핑에 나서기보다는 친구, 가족, 지인 등 여러 명과 함께 쇼핑에 나서는 것도 연말 강절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미행강도 행각이 성행하기 때문에 미행당한다고 생각하면 집으로 직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근 경찰서로 향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행강도 주의하라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행강도 이전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어제 오후 4시 30분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이 갈아타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사고 발생 직후 한 차량에서 용의자 2명이 내려서 토요타 캠리 탑승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캠리 운전자는 보석 판매상으로 용의자 2명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보석을 강탈한 뒤 검은색 BMW 7 시리즈 차량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요새 절도범들 럭셔리 자동차를 타고 미행 강도 행각을 끊이지 않고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얼바인 경찰은 수시간 동안 일부 차선을 폐쇄한 채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금액, 용의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LA 경찰 당국이 총기 자진 반납 행사를 개최합니다. LAPD는 이번 주 토요일인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엑스포지션 파크와 벨리 트래픽에서 총기 반납 행사인 건 바이백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들은 익명으로 총기를 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총기를 소지한 주민들도 별도의 처벌 걱정 없이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hand건과 샷건, 소총을 반납할 때에는 $100의 기프트카드를, 고스건이나 살상용 총기를 반납할 때에는 $200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총기 소유 주민들 수십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독립 조사를 벌인 결과 20만 명 가까이 총기 소유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생일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잘못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웹사이트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라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3의 로펌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12시간 동안 19만 2천 명의 개인정보가 2,734차례 다운로드 됐습니다. 2,734군데 범죄 조직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은 모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휴대 퍼밋을 신청했던 이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출 사태에 분노하고 있고 법무부를 대표해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인 DWP 직원 10,000명 이상 연봉이 큰 폭으로 인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의 시 규정이라며 사전 공개나 논의조차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인상폭은 향후 4년간 최고 무려 74%에 달합니다. 에리카 세트 LA시장이 지난 29일 LA시의회가 11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DWP 연봉 인상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DWP의 전기 노동자 조합의 소속 직원 만여 명의 연봉은 물가 인상폭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10에서 24% 오르고 매년 12월에는 연봉의 3%가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또 유틸리티 라인과 전기기술자 800명에게는 4건의 추가 인상 조항이 적용돼서 현재 연봉에서 20에서 41%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연봉 인상안을 분석한 LA타임즈는 일부 DWP 직원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최대 74%의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LA시장실은 최소한 주변 에너지 회사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관련 전문 기술자의 이탈을 막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채용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효과적인 대안 서비스 제공으로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시민들은 불경기와 함께 심각한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가운데 수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 어디 회사 거 가지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좋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가이코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켓워치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이코가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USAA,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순으로 우수 보험 탑5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4개 업체 고객 8,500여 명의 설문조사 응답서 분석과 함께 이 BBB 평가, JD 파워 2022 자동차 보험 조사, AM 베스트 재정 건전성 평가 등을 반영해 이렇게 탑5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이코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험 한도가 높은 데다가 평점도 높게 받아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로컬 에이전트가 적은 점과 신용 점수가 낮거나 최근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점은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머지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게 되는 LA 한인회가 창립 기념과 후원 모금 연례 행사인 헤리티지 나잇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오는 14일 수요일 오후 6시 이베이극장에 있는 더 윌셔 가든에서 진행됩니다.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올해도 코로나 사태 전보다 축소된 참석 인원 200여 명 규모로 개최한다는 예정입니다. 누군가 담배를 태고 있으면 야, 아직도 담배 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은 층에서 담배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2019-22 담배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흡연율은 12%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전 35%와 비교해 3배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 담배 흡연이 낮아진 이유, 또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전자담배, 마리화나 흡연, 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18세에서 29세의 1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 층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부쩍 증가해서 마리화나 흡연율 무려 26%, 18세에서 29세 사이에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6%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세균에 의한 재발성, 장염 치료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투여하는 대변 미생물 이식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현재도 연구용 치료법으로 분류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에 의한 재발성 장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FDA가 이 같은 요법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디피실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설사 같은 장염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로 미국에서는 이 같은 세균 감염으로 연간 최대 3만 명까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3달러 5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가스버디는 개솔린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갤런당 3달러 아래 2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하락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남가주는 개솔린 가격 얼마일까요? 지금 전국 평균 3달러 50센트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의 하락세도 이어지면서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드디어 4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개솔린 레귤러 평균 가격 갤런당 4달러 97.2센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3월 2일 이후 9개월여 만에 5달러 밑으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갤런당 4달러 85.3센트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4.5센트 내려간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20일 연속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캘리포니아 개솔린 평균 가격은 여전히 전국 평균 가격보다 1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액수를 배럴당 60달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이 같은 상한액을 제시한 뒤에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 영국 브렌트유 거래 가격의 7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산 원유 거래 리스크의 상승으로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럴당 60달러라는 상한액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 원내대표에 뉴욕 출신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낸시 펠로시를 뒤를 이어서 원내대표가 된 새로운 제프리스 의원은 52살이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된 후 내리 6차례 당선됐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 사령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ork with them whenever possible. But we will also push back against extremism. 또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 총무에 59살인 캐서린 크라크 의원이 코카스 의장의 43살인 피트 아길라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전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 적은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젊은 지도부를 구성해 세대 교체 또한 이뤄냈습니다. We as a team and as a caucus reflect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around shared values.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끈 펠로시 의장은 새 지도부가 민주당에 새로운 활력과 생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신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하원의 민주당을 이끕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중간 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 일정이 지금 막 끝난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국빈 방문 외국 정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양 정상 간의 회담은 우방인 두 나라의 관계 강화를 기본틀로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천연가스 수출 등을 둘러싼 무역 갈등 등 현안도 적지 않아서 이번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미국, 영국, 호주 이 안보 동맹인 어커스 차원에서 호주의 핵 잠수함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된 이후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마크론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하는 등 공식 환영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벌 오피스에서 공식 양자회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회담 직후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해서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지만 프랑스는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없지요. 몇 개 있지만 크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때문에 프랑스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야기를 하는 것, 자동차 외에 다른 문제도 있고 자동차는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주요 논의 이슈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철도 노조 파업이 연방하원의 기존 합의 강제 법안 처리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고 여기에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급병과 조합의 삽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원은 어제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어제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서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잠정 합의안 부결로 오는 9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일반 경고한 상태입니다. 연방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서 주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의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오늘 또 4개 국가의 새로운 16강 진출팀이 확정이 됩니다. 이미 절반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오늘과 내일 확정됩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 F조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경기 후반 86분 지나고 있는데 0대0 득점 없이 현재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캐나다를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탈락을 확정지었죠. 만약에 지금 스코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F조에서는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야, 이게 벨기에 붉은 악마 원조죠. 그리고 세계 축구 랭킹 2위 팀입니다. 16강 탈락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한국 축구 대표팀 김민재 선수의 조별리그 3차전 출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부상으로 결장했었던 황희찬 선수도 이번 대회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수비명가 나폴리로 이적해 괴물 같은 활약으로 당당히 주전 자리를 꿰찬 김민재. 탈아시아급 피지컬은 물론 정확한 롱패스와 빌드업으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 A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연이어 선발 출전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탓일까? 우루과이와 1차전 누네스를 쫓다가 미끄러져 종아리를 다쳤습니다. 부상에도 가나와의 2차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후반 교체 시간 결국 쓰러졌습니다. 수비 핵심 김민재의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표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한 권경원을 넣거나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처럼 3백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꼭 이겨야 하는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김민재의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김민재가 훈련에 나오면서 대표팀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벅지 부상으로 1, 2차전을 모두 결장한 황희찬은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며 첫 출격 예열에 나섰습니다. 황소 같은 돌파력, 상대 문전을 흔드는 파괴력으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기대를 모읍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측면에서 저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우리 대표팀이 부상 선수 누적 악재를 딛고 또 한 번 명승부를 연출할지 3차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메시의 라스트 댄스 아르헨티나 경기 주목받았었죠.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라고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의 경기. 정말 선수들 90분이 넘었죠. 거의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그라운드에 쏟아붓고 정말 이긴 팀도 진 팀도 큰 박수 받았습니다. YTN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나선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대결. 아르헨티나는 후반 마크 알리스테르와 알바레스의 연속골로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페널티킥을 실축한 메시. 그러나 경기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끌며 역시 메시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Messi the best, Argentina the best. They play an amazing match. They did everything amazing. 레반도프스키는 득점 기계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슈팅 연계에 그쳤지만 폴란드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골득실로 앞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단골 손님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도 44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핵심 9명을 빼며 여유를 부린 프랑스는 튀니지에 일격을 당했고 호주는 덴마크를 잡고 히딩크 감독 시절 이후 16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So good, so good. We're going all the way. Whoever's next, we're going to beat them too. We're going to beat the whole thing. Argentina going down. 이제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프랑스는 폴란드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YTN 이주인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심판진이 출격합니다. 주심은 며칠 전 월드컵 1호 여성 심판 역사를 썼던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경기에 여성 심판을 기용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본선 경기에 나선 건 프랑스 심판인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와 멕시코 경기에서 대기심으로 본선 무대 잔디를 밟았습니다. 여성 심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프라파르가 내일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섭니다. 피파는 부심 2명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심판 트리오의 출장을 예고하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라파르는 여성 심판진의 경기 진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For us, it's also more experience, more management with the players. So every game, every year, we improve a lot. So I think we will be ready for the World Cup. 함께 경기를 관리할 부심은 브라질의 네우사 백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입니다. 또 다른 여성 심판인 르완다의 살리마 무칸상가는 일본과 스페인 경기 대기심으로, 일본의 야마시타 요시미는 캐나다와 모로코 경기 대기심으로 첫 출장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 첫 월드컵에서 여성 심판들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월드컵 16강에 좌절된 이란. 좌절됐는데 축하한다. 이렇게 환호했던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YTN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몰려든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또 지기를 잘했다는 환호와 함께 심지어 하늘에 쏘아올린 축포가 짙은 밤을 환하게 밝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6강 좌절을 축하하던 한 남성이 보안군이 직접 겨냥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걸까요?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밖 분위기는 시작부터 사뭇 달랐습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온 비장한 축구 팬이 많아서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실 더 복잡합니다. Mixed feeling. I can't say I'm happy really because my country is playing and I'm not really so keen that they win. 나라 안에선 벌써 몇 달째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선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시작되고 카타르 현지 경찰의 진압이 이어집니다. 22살의 이란 여성이 단지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고 주검이 돼 돌아온 게 지난 9월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6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